굉장히 타이트하죠. 트랜지언트 응답 특성도 좋아서 순간적으로 뿜 치고 바로 팍 들어가고. 아, 약간 이게 착착. 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로 최시장입니다. 여러분, 사운더 컴온! 컴온! 사운더 TV의 사운더입니다! 사운더입니다! 사운더님, 네. 너무 오랜만이야. 컴온! 컴온! 너무 오랜만이야. 출연 한번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출연을 하네요. 저한테요? 아, 그럼요. 맙소사.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뭔가요? 프리소노스의 모니터 스피커죠. 에리스 E5XT입니다. X세대. 그런데 네네. 얘가 아마 모니터 스피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에 뭐 유명한 분들이 가성비 스피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던 그럼요. 시리즈인데 얘가 여러분 몇 프로 세일이죠? 지금 37% 세일입니다. 미쳤어요. 37% 세일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마 그 한정수랑 소진 씨까지로 알고 있어요.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5XT 이게 지금 현재 37% 세일한다고 해서 발빠르게 미디크루에서 사운더님이랑 함께 이 XT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홈 레코딩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막 믹싱하기 시작하신 분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이제 모니터 스피커 처음 이제 알아보시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조금 장르나 어떤 소리적 특징 없이 음악을 좀 감상하고 싶다, 요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엔트리급 모니터 스피커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운더님이 다양한 장비들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요. 이것저것 네, 많이 쓰죠. 정말 거의 장비병이 이제 한 중기 정도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은 말기인데 자본력이 아직 중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다행인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스피커 산 거 할부금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돈 받으세요. 할부도 미디크루. 미니크루. 그런데 우리 이 사운더님이 또 프리소노스 제품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완전 사랑합니다. 이 프리소노스 어떤 회사인가요? 프리소노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성비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저렴하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철학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고가 라인을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지를 않아요. 거기 이제 본사에 가보면 그 엔지니어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가지고 놀았던 진짜 좋은 제품들이 많대요. 시제품 같은 거? 네, 근데 오. 출시를 안 한대요. 가격이 안 맞아서? 나는 좀 이걸 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 프리소노스에서 플래그십 나오는 거 진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언제나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들 위주로 현재까지 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소노스에서 또 그런 제품도 있어요. 예를 들어 퀀텀 시리즈 같은 그럼요.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기능을 생각하면 그것도 또 가격이 착하긴 하네. 그렇죠. 언제나 가격이 착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는, 그래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가능한 부분들은 일단 세계적으로 원체 많이 팔리니까 조금 더 가격적으로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프리소노스라고 하면 뭐니 해도 스튜디오 원, 스튜디오 원을 만든 회사죠.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성비,
기능성, 가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오늘 영어 되는데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E5X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안 찍었던 이유가 이미 이제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나 여러 영상에서 가성비라고 이미 얘기가 다 몇 년 전부터 돌았던 스피커라서 원체 가성비 하면 프리소노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5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좀 유명해요. 그래서 가성비의 프리소노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또 할인을 하니까 가성비가 되어버려서 그렇지. 이제는 뭐 리뷰를 더 이상 안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프로모션 홍보 영상처럼 찍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뭐 영상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많이 올리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스피커를 저는 원래 3웨이나 듀얼 이런 것들을 저는 좋아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굳이 뽑자고 하면 제 입장에서도 5인치 정말 양보하면 4.5인치 정도가 좀 쓰기가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하로 3인치 이렇게 가면 조금 약간 좀 뭔가 좀 작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일단은 저역대 반응에 있어서 좀 5인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서브로우 대역은 기대하실 수가 없고, 5인치도 사실 서브로우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역대의 질감을 느끼기에는 5인치 붙어서 주셔야 그 저역대를 확실하게 듣고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깔끔한 설명이네요, 사운드님. 제가 아무리 깔끔해도 우리 최 실장님만큼 깔끔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에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 프리소너스의 에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 3 시리즈도 있고 이러잖아요. 4.5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하셨던 분들도 저도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3인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5인치에서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5인치도 좀 작다고 생각해요. 저는 집에서 8인치 쓰고 있어요. 그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뭐 이 작업 환경이 정말 작으면 맞습니다. 작은 인치 써도 된다. 근데 나는 약간 그 의견에 찬성은 하지만 살짝 반대하고 싶어. 공간이 좀 작아도 여러분, 큰 스피커가 같은 출력에서 주는 그 넉넉함이 있잖아. 마음에 이제 좀 배포가 커진다고 할지 호연지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스피커에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작은 공간에서 큰 스피커 볼륨 못 올리죠. 저음이 부밍되니까.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작은 공간에서 올릴 수 있는 출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는 그럼요. 하지만 큰 스피커일수록 그 여유로움이 있거든. 그러면 이 스피커가 힘들어하지 않는, 내가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높은데 거 꺼낼 수는 있어. 근데 까치발수록 힘들잖아요. 근데 여유 있게 키가 큰 사람은 여유 있게 가져올 수 있는 약간 거죠. 그런 느낌이라 그렇죠. 큰 스피커 좋아하고. 맞습니다. 낮에는 그리고 방문 열면은 공간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공간에서 스피커를 썼을 때 사람 없고 낮에 층간소음 걱정 같은 거 없을 때 저는 방문을 엽니다. 그러면 방문 밖으로 공간이 확장돼요. 그리고 밤에는 조금 작게 들으면 되고, 저는 뭐 그렇게 씁니다. 남자다. 낮에는 문을 여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인치가 5인치부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모션 되는 게 딱 5인치만 프로모션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5인치 E5XT 5인치만 지금 프로모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한 김에 이 뒷면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쫙 해서 우리 같이 볼 수 있게. 네. 자, E5XT 뒤태입니다. 뒤태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이제 게인이 있고요. 미드 프리퀀시. 네,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그렇습니다. 이게 몇 dB씩 되게 돼 있지? 마이너스 6dB부터 플러스 6dB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역대 1kHz가 센터거든요. 1kHz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까지 조정이 가능하시고, 예. 그다음에 고역대는 10kHz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까지 이제 쉘빙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우 컷은 80에서
100까지 되고 있어서 80으로 둘 수 있고요. 100으로 둘 수 있고 그냥 안 둘 수도 있으셔서 이제 서브우퍼 연결하실 때 로우컷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브우퍼 그렇지. 연결할 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쿠스틱 스페이스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공간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건데 E5XT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서리에 둔다든지 아니면은 벽에 바짝 붙인다든지 했을 때 공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조금 어느 정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팅 값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살짝 좀 팁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크루님들은 네네. 배달도 가니까 가보면 작업실이 작아요. 보통 작업실이라는 게 뭐 33 아니면 43, 뭐 45 커봤자 그 정도 이제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죠. 33이 제일 많고 그럼요. 32도 많으세요. 근데 맞아요. 쓰시는 걸 보면 저는 공간이 작아서 스피커를 이렇게 벽에 많이 붙여서 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모든 모니터 스피커는 벽에서 한 못해도 40-50cm 정도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폭이 한 요 정도 돼요. 최소한 요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스피커의 소리가 달라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간이 좁아서 이만큼을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만큼을 떨어뜨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벽이랑 책상이랑 50cm 떨어지게 되잖아. 그 떨어진 공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공간에 여러분들의 잡동사니를 쌓아 놓으세요, 여러분. 새로운 수납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50cm 폭의 수납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뭐 마스터 건반 케이스랄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음악하다 보면 부산물들이 엄청 나오잖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쌓아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엔트리급이건 뭐 비싼 스피커건지 간에 모니터 스피커는 뒷벽을 한 50cm만 떨어뜨려도 소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저는 어쿠스틱 스페이스 기능도 좋지만 여러분들 공간이 설령 아무리 작다고 해도 과감하게 50cm 정도 떨어뜨리고 그 공간에 여러분들 그 여러 그 잡동사니들 그런 거를 이렇게 쌓아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고 좋습니다. 떨어뜨려라. 그러면 소리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동사니가 훌륭한 디퓨저 역할도 합니다. 맞아요. 그 침대 갖다 놓으면 훌륭한 베이스트림 최고야. 네. 그래서 과감하게 떨어뜨리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한번 볼까요? 이제 RCA 언밸런스드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입력으로 TRS랑 XLR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밸런스 출력을 사용하는 뭐 하이파이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경우에 RCA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도 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프로 레벨 장비니까 밸런스 입력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어서 폭넓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많죠. 단가의 상승이 다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많아요. 그리고 이 RCA도 이 달려있다는 게 참 좋은 게 제가 앞에 부분에서 음악 감상용으로 모니터 스피커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RCA가 있기 때문에 RCA Y 케이블이라고 검색하시면 엄청 나와요. RCA로 돼서 3.5 스테레오로 빠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시면 맞습니다. 사운드가 빵빵하게 나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배치가 되어 있죠. 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뭐가 있나요? 파워가 네. 각각 따로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모니터 스피커는 한 통이 개별 유닛이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맞습니다. 네, 이거 하나가 개별 유닛이에요. 그래서 따로 통 단위로 구매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통 단위로 올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도 따로. 이제 프리소노스에서 나오는 스피커 라인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디어 레퍼런스 라인업이 있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모니터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라고 진정한 프로페셔널 라인업으로 나온 거고 이거와 별개로 이제 미디어 레퍼런스 라인업은 이제 에리스 3.5BT라든지 4.5BT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녀석은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것도 이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 한쪽에는 앰프와 블루투스 수신부가 있고 다른 쪽이 위성 스피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부터는 프로페셔널 라인이기 때문에 얘에서는 당연히 별도의 개별적으로 전원과 입력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하셨네. 그 BT 시리즈들은 그러니까 위성 스피커가 뭐냐면 여러분 PC파이 스피커들 보면 검정색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해서 전기는 한쪽에만 넣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이제 작업을 위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BT 시리즈도 근데 소리는 좋더라. 소리는 좋죠. 네. 그 녀석도 이제 프리소너스 단계, 가성비, BT 시리즈 그리고 편의성이 원체 좋아요. 그런 녀석들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라인이고 이제 미디어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막 가볍게 이제 미디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이런 작업자분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부분이죠.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왜 건반 같은 거 네네. 이제 조금 고급 신디사이저나 디지털 편은 아니구나. 고급 신디사이저로 가면 스피커가 안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얘네들을 연결해서 이 신디사이저용 스피커로 사용하셔도 사운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볼까요? 이 E5XT라는 이름이 전에는 XT가 안 붙었었잖아요. 그럼요. 전에는 그냥 E5였죠. E5는 원래 이제 XT란 글자가 붙으면서 버전업이 된 제품이고 무엇이 바뀌었나요, 사운더님? 기본적으로 이제 주파수 응답이 저역이 조금 더 한 10Hz 정도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저역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0 이하, 48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전혀 작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깊은 저음까지 들려주는 스피커고 그다음에 웨이브 가드가 생기면서 설계가 조금 바뀌면서 이제 웨이브 가드가 생기면 좋아지는 점이 뭐냐 스윗스팟이 넓어집니다. 이 스피커의 지향성이 조금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룸을 조금 덜 타고 청취 위치에 따른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래서 가정에서 쓰시기에 아니면 소규모 작업실에서 쓰시기에 조금 더 이점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이 웨이브 가드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이렇게 소리가 트위터에서 쭉 뽑아져 나오는 게 옛날 모델은 이게 없었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이 XT부터 이렇게 움푹 들어간 웨이브 가드가 적용이 돼서 스윗스팟이 넓게 확보되었다. 넓게 네, 바다 같은 스윗스팟. 바다 같은 스윗스팟. 이 베이스 리플레이스먼트 홀도 원래 전면 포트에 있었나요? 아니면 구형은 아마 후면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후면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E5가 사실은 원체 유명한 스피커였어서 그 녀석도 진짜 유명해서 가성비로 많이 팔렸었는데 XT로 나오면서 이제 좀 더 거기서 더 좋아진 그 버전이라서 더군다나 이제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거는 좀 이제 벽에 바짝 붙였을 경우에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많이 나죠. 그렇죠. 네. 뒤로 이제 튕겨져 나오는 소리가 뒤에서 막혀버리는 것과 앞으로 청취자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거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넣으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깜빡 잊고 전기를 연결을 안 했네요. 네. 나중에 CG로 한번 넣어주시죠. 네. 얘는 실크돔이고 네. 얘는 뭐죠? 케블라 재질로 되어 있죠. 케블라 하면 또 소리가 꽤나 탄탄하고 밀도 있게 나오는 굉장히 타이트하죠. 트랜지언트 응답 특성도 좋아서 순간적으로 뿜 치고 바로 팍 들어가고 약간 이게 착착 치고 들어갈 수 있게 나 싸움은 정말 못하는데 예, 맞네요. 예, 케블라가 되어 있으면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네. 실제로 이제 소리에 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에릭스 E5XT, 7XT, 이 XT 쪽을 들어가면 소리가 꽤나 묵직하고 그럼요. 좀 타이트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짱짱하게 소리가 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펀치감 있게 이제 확실하게 밀어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 에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금액대가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도 비싸다고 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이제 모니터 스피커 쪽에서 보면은 저렴한 엔트리급인데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비슷한 금액대에 컨슈머 스피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PC바이. 네. PC바이용 스피커 듣다가 얘 들으시면 놀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힘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많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음악 감상용으로 모니터 스피커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엄청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 놀러 오셔서 얘만 들으셔도 은근히 놀라세요. 아주 처음 듣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은근히 놀라세요. 그래서 그런 아주 괜찮은 짱짱하고 묵직하고 밀도감 있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스피커 리뷰할 때 네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히스는 있는 거예요. 히스는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런 엔트리급 스피커는 그 말씀을 꼭 해드려야 돼요. 히스가 뭐냐면 전기 연결하고 음악 소리 안 나도 귀를 이렇게 대보시면 브랜드마다 소리는 달라요. 가까이서 들었을 때 느껴요. 네. 근데 일반적인 청취거리에선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사람으로 치면 숨소리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스피커가 그냥 전원을 키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숨소리가 어느 정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 노이즈는 약간은 가지고 있다. 이야, 이 표현력 보소. 네, 맞습니다. 사운드입니다. 히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고가 라인업으로 가면 막 줄어들죠. 줄어들기도 하고 또 히스가 안 들리는 것처럼 만드는 무슨 칩셋도 넣고 그런데요. 그런데 어지간한 금액대 모니터 스피커는 히스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100만 원 넘어가고 그래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1000만 원 넘는 거 쓰는데요. 귀 가까이 대면은 들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니터 스피커 처음 구매하신 분들이 모니터 스피커에 대한 어떤 기술적 어떤 환상이 있죠. 환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고장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셔서 한참 상담하다 보면 히스를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히스는 다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고 뭐 납득 안 될 정도로 크게 나오면 당연히 불량이겠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청취 환경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히스 노이즈를 다들 가지고는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다. 근데 재밌는 게 네. 제가 이 업계 관계자잖아요. 그래서 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유독 한국하고 일본에서 좀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취 환경을 좀 비교해놓고 보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게러지 문화가 있잖아요. 애플도 게러지에서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게러지에서 시작했고 게러지 밴드도 있지, 게러지 락도 있지. 그럼요. 그래가지고 좀 멀리 두고 들어요. 그래가지고 청취 볼륨도 크고 멀리 두고 그래서 히스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는데 특히 이제 일본과 한국은 극 니어필드 환경이에요. 완전 슈퍼 니어필드예요. 그래서 스피커 바로 앞에 귀가 와 있으니까 그 히스를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랑 일본이 좁은 땅덩이에 살고 있어서 스피커를 가깝게 듣기 때문에 히스에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음향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 음향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은 프리소너스 측에서 이런 히스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히스 자체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우리처럼 막 도드라지게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노이즈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히스 노이즈는 그냥 원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게 청취거리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 귀에 들리냐 안 들리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귀에 안 들리게 다들 들으세요. 그 거리에서.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물론 우리 형님들 크루 원불들은 되게 여유 있고 좋은 집에서 사실 거라서 믿지만 그런 곳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이야기예요. 이야, 진짜 충격적이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히스에 예민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랑 일본만 특히 예민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넓은 데서 들읍시다. 그래서 특히 미국 브랜드들이 사이즈와 뭐 이런 거에서도 특히나 그래요. 걔네들이 공간이 다 넓잖아요.
그래서 뭐 페이더 포트 같은 거 프리소너스 같은 회사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나온 애들은 막 밑에 막 손목 받침대까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공간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속에 비었거든요. 근데 얘는 크기를 크게 만들어. 미국 머슬카들도 막 크잖아요. 미국 막 그냥 픽업 트럭 엄청 크잖아요. 걔네들은 테이블도 겁나 커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고 웅장하고 다 이렇게 만들어요. 지역적 특성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건 내 취향이랑 좀 맞는다. 저도 그러니까 페이더 포트나 이런 것들, 컨트롤러 이런 것들 뭐 개인적으로 좋아도 하지만 전 큼직큼직한 게 좋거든요. 눕도 큼직큼직한 맞아요. 눕이 달려있고 페이더도 막 100mm, 110mm 이런 거 큼직큼직한 거 저도 좋아하는데 저도 큼직큼직한 거 좋아하는데 또 남자는 또 큼직큼직한 거. 테이블이 제 책상이 좀 작아가지고 이제 한국은 부동산입니다. 음악은 부동산, 구매는 미리크루. 나중에 이제 회사들 브랜드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유럽 쪽은 좀 그래도 오밀조밀하게 나오고요. 미국이 제일 크고 투박하고 약간 쉽게 말해서 또라이들이 많아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나는 미국 제품 좋아.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큼직큼직한 게 좋아서. 저 완전 친미예요. 진짜? 그럼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오로지 우리나라일 뿐입니다. 좋습니다. 친미주의자, 저는 그냥 대한민국주의자. 자, 이렇게. 사랑해요, 조 바이든. 맙소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저희가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 컨셉으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워낙 오래전부터 스테디셀러였고, 맞아요. 또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리뷰, 뭐 글, 뭐 너무나 많이 하신 스피커의 종류라서 거의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엔트리급은 그냥 에릭 사면 돼. 맞아요. 돈 없어? 그냥 에릭 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성비가 좋던 제품인데 그 가성비에 30% 이상 빠졌으니 거의 40%가 빠졌으니 그러니까 30만 원대에서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과거에 진짜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그럼 이거 지금 한 조가 30만 원 초반인 거예요? 한 조에 33만 원이죠. 와, 진짜 가성비네.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저도 이거 리뷰를 찍었는데 한 통에 16만 5천 원, 두 통에 개보리! 추장님도 깡패. 죄송합니다. 뭔 소리야. 얘가 깡패예요. 얘가 깡패. 저희가 외모는 저희가 깡패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아닌데요, 전 꼬미 같은데요. 그래요? 왜 그래요? 신미주의자 깡패, 나는 맞습니다. 애국주의자 꽃미남. 그렇습니다. 네. 얘는 가격이 깡패입니다. 진짜 가격 깡패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나 같은 대리점, 판매점들은 이제 마진이 얼마 없겠나. 여러분. 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 추천드리는 용도는 간단합니다. 홈 레코딩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맞습니다. 입문용으로 진짜 좋죠. 진짜 좋아요. 컴퓨터 음악 시작하시는 분들 좋고, 또 신디사이저의 그 스피커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연결해서 쓰시기 좋고, 그리고 음악 감상용으로 알아보시는 분들, 하이파이랑은 결이 또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E5XT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운드님 끝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운더입니다. 미디크루에서 사시고요. 저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 구독자 빨아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어쩌냐, 나도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어떡하지? 링크로 좀 하나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달아드릴게요. 우리 사운더님 채널 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음향 장비들 리뷰 엄청 많아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맨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